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 금융권의 복잡한 리서치 리포트를 가장 명쾌하게 읽어드리는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볼 기업은 대한민국 섬유 의류산업의 자부심이자 글로벌 아웃도어 제조 시장에 보이지 않는 거인 영업무역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영업무역을 두고 단순한 의류 제조사를 넘어선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본업인 제조사업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자회사의 리스크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들의 갈증을 풀어줄 강력한 밸류업 정책이 맞물리며 주가의 계단식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업무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저평가 우량주인지, 그리고 2026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초과 수익의 원천은 무엇인지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고금리의 지속과 소비 둔화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영업무역은 이러한 파고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차트 이미지를 보면 영업무역의 주가는 지난 2025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최저 56,600원을 기록한 이후 거래량이 동반되며 단기 급등했고 현재는 92,000원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영업무역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선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대신증권 등 주요 기관들의 장밋빛 전망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 분석과 글로벌 가치 사슬 내 위치. 영업무역은 1974년 성기학 회장이 설립한 이후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흑자 경영을 이어온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 프리미엄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인 OEM 사업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제품 개발 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의 산업 내 위치는 업스트림의 기능성 소재 개발부터 미드스트림의 완제품 제조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의류 OEM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며 나머지 비중을 자전거 브랜드인 스캇과 기타 유통사업이 채우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아크테릭스,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그리고 최근 급성장 중인 올러닝 등이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영업무역의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조 2천억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재의 섬유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영업무역의 프리미엄 고객사 수주가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무역은 2026년 영업이익률 15% 수준을 회복하며 수익성 면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한 생산 거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경쟁 OEM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익 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무역의 기초 체력과 현재의 주가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분석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업무역만의 초과 수익 원천과 자회사 스캇의 화려한 부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면 격조 있는 투자의 동반자로서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리서치를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초과 수익의 원천 프리미엄 OEM의 경쟁 우위. 영업무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특히 아크테릭스와 같은 초프리미엄 브랜드는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극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영업무역의 기술력이 곧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아크테릭스의 모회사인 아메스포츠의 호실적은 곧바로 영업무역의 수주 고성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2026년에도 매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업무역의 방글라데시 KEPZ 공장은 전 세계 의류 제조 시설 중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제조기지를 넘어 자체 소재, 생산과 유통망까지 갖춘 거대한 산업 생태계입니다. 영업무역은 수년째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의류의 점당 평균 단가는 23달러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는 저가 수량 공세가 아닌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전략이 주요했음을 증명합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영업무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1조 원이 넘는 탄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한 투자나 주주 환원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단기 차입금 증가 역시 실제 현금성 자산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재무 리스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회사 스캇의 회복과 지배구조 강화. 영업무역의 주가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전거 브랜드 스캇이 이제는 반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자전거 시장의 수요 둔화와 재고 문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스캇은 2025년부터 적자폭을 의미 있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면서 연간 영업이익 130억 원 수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영업무역은 스캇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지배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분율을 높인 것을 넘어 영업무역이 보유한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와 스캇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스캇은 자전거 외에도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의 정상화는 영업무역 연결 실적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의 대전환. 영업무역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발행 주식 총수의 1%씩 총 5%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결 기준 배당 성향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를 10% 이상 유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1.0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영업무역의 PBR이 0.6배에서 0.7배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주가의 상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주당 현금 배당금이 5,350원까지 늘어나며 배당 수익률이 6%에 달한다는 점은 이제 영업무역을 성장주뿐만 아니라 고배당주로서도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차트 분석과 매매 시나리오. 제공된 차트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영업무역의 주가는 현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020년 3월 16,200원이라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 우상향 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등은 이러한 장기 추세 내에서의 돌파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2024년 5월 32,100원에서 바닥을 다진 후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출현하며 정배열 초기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11월에 발생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입니다. 이는 스마트머니의 유입으로 판단되며 이후 9만 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9만 2천 원은 역사적 신고가인 9만 6,500원에 근접해 있으며 이 저항대를 돌파할 경우 12만 원까지의 매물 공백 구간이 열려 있어 목표 주가 도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이스 시나리오는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이 계획대로 이행되며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10만원에서 11만원 선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세 시나리오는 스캇의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고 신규 대형 고객사의 수주가 가시화될 경우 목표 주가인 12만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세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의류 수요가 급감하거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로 이때는 8만원 초반의 지지선을 확인하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대외 환경과 리스크 요인 분석.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영업무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무역은 이미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여 관세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공장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환율 상황이 영업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원화 환산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업무역은 오랜 기간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며 체득한 환해지 노하우와 압도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낼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요약. 오늘 영업무역에 대한 브리핑을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업인 OEM 사업은 아크테릭스 등 프리미엄 고객사의 호실적에 힘입어 2026년 영업이익 30% 성장이 기대됩니다. 둘째, 자회사 스캇의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며 2026년 흑자 전환을 통해 전사 이익 체력이 한 단계 격상될 것입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라는 강력한 밸류업 정책은 현재의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브리핑은 제공된 데이터와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주관적인 견해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영업무역이 보여줄 2026년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며 오늘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